안녕하세요, 정은아빠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눈탱이 안 맞으시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건축주님들 안녕하신가요? 요즘 들어서 많은 건축주님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안타까운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최악의 최악이라고 하는데 시공회사들도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고 보자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건축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덤핑 수주를 하는 아주 질 나쁜 시공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 액면 금액은 저렴한데 빠져 있는 게 너무 많고 별도 옵션이 너무 많아서 계약하자마자 돌변해서 옵션을 추가를 선택하게 하고 결국 예상한 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피해 건축주님들도 있고, 계약 시에는 아주 저렴했는데 공사가 들어가자마자 공사를 지연시키고 각종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그리고 추가 인정 안 해주면 공사 못하겠다고 압박해서 결국은 당초 예상한 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피해를 입는 건축주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 공사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신다고 하는 시공사나 건축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한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 과정에서 무리한 추가 비용이나 그리고 건축주님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님이 이도 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많은 피해를 보시는 그런 건축주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일하게 믿고 맡겼다, 너무 준비가 없었다, 그냥 바쁘고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겼는데 지금 너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 조금 일찍 건축에 대해서 공부했더라면, 조금 일찍 정은아빠 블로그를 봤더라면, 조금 일찍 정은아빠 유튜브를 봤더라면 하고 너무 후회를 하십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피해를 입고 계신 건축주님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면 그래도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뭘 좀 알아야지 대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건축주 모임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면 건축주님들이랑 같은 상황에 계신 많은 건축주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같은 처지의 건축주님들이 뭐 질문한 글도 있고 또 물어보시는 글, 그리고 서로 진행사항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글들만 보셔도 공사 진행하는데, 설계 진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을 수강 신청하셔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아마 웬만한 건축 전문가 이상을 하십니다. 어설픈 유튜브나 어설픈 기술자들보다는 많이 아시는 실력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설계하실 때나 공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는 공사 진행 순서별 공사 감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착공 2주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2주차에 꼭 챙겨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공부하거나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메모하셨다가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감리건축사님이나 현장 소장님한테 전달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시고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모른다면 그분들은 정말 형편없는 건축사고 형편없는 기술자들입니다. 웬만한 기술자들이나 웬만한 건축사님들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메모해서 드리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선빵 날리는 거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작업이 끝난 후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미 버스 떠났고 지났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거 전에만, 그 작업을 하기 전에만 미리만 얘기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난 이후에 얘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작업이 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집중하시고, 건축은 선빵이다. 건축은 쪽수다. 건축은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버린 콘크리트 위에 먹매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서 작업자들이 기초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기초 철근을 배근을 하기 전에 감리 건축사님한테 기초 철근 타설하기 전에 검측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보강근을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흔히 현장 소장이나 작업자들이 보강근을 잘 빼먹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잘 하시는데 보강근을 잘 빼먹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님한테 보강근을 꼭 좀 잘 좀 확인해 달라, 현장 소장님한테 보강근을 잘 확인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 타설 전에 그 철근 배근돼 있으면 막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빵 봉투라든지 음료수 캔 봉투, 뭐 장갑, 뭐 쓰레기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을 꼭 제거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타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 전기 콘센트 위치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1층에 급수배관, 배수배관 위치를 확인해 달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확인해 달라고 하냐면 전기 콘센트를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층에 주방 위치에 급수, 배수가 있어야지 거기서 주방을 설치하고 물을 쓰고 물을 배수 처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에 주방 위치가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설비 도면에 그 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주님이 콘센트 위치나 그리고 급배수 위치, 주방 위치죠. 주방 위치를 꼭 확인해서 거기에 콘센트라든지 그리고 급수관, 배수관 위치를 꼭 확인해 달라.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꼭 위치를 협의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층 근생이나 1층 화장실에 바닥 배수관이 있습니다. 물을 쓰면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 속에, 기초 속에 매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트랩이라고 하는 냄새 방지하는 트랩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관 냄새가 1층 화장실이나 1층 근생 주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급배수배관이나 그리고 화장실에는 이렇게 생긴 대용량 트랩을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화장실에 쓰는 배수구를 쓰게 되면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요만하죠. 근데 한 이렇게 크게 생긴 트랩을 해서 여기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냄새가 역류하지 않게 꼭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대용량 냄새 방지 유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니까 요거 보여드리고 요걸로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설치해주니까 꼭 요걸로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정을 잘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하고 콘크리트 옹벽 있죠? 1층이 바닥에 바닥 콘크리트 치고 그리고 옹벽을 시공을 하는데 이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크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수판은 이렇게 기초 타설할 때 1층 바닥 타설할 때 요만큼 반 정도가 묻히고 요 반은 다음에 옹벽 타설할 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수판을 꼭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습기가, 외부 습기가 1층 내부로 젖어 들어가지 않게 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는 꼭 이거를 설치해 주셔야지 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결할 때 그냥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연결 부분으로 습기나 우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연결 부속을 써서 여기에 실리콘을 써가지고 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우수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꼭 이 지수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 타설 시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평활하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미장공이 바닥 구배를 좀 맞춰서 바닥을 평활하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타설 후에 PE 필름이라고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우리 그 하우스 비닐 같은 거 있죠? 기초 밑에 깔았던 방수 필름이라고 하는 거를 타설 후에 위에다 덮는 거예요. 덮으면 습기가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수분 양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 잘 안 가고 튼튼하게 기초가 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설
후에 PE 필름으로 수분 양상을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는 시공사들이 많은데 물만 뿌려서 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많은 열을 발생합니다. 이게 수화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열 때문에 위에 부분이 빨리 건조가 되면서 크랙이 쫙쫙 갑니다. 그러면 크랙이 많이 가게 된다는 건 뭐죠? 들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버서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쪽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철근을 부식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 최대한 안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E 필름으로 덮어서 수분 양생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배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 후에 PE 필름을 덮어서 수분 양생이 돼서 크랙이 발생이 안 되게 튼튼하게 잘 양생이 될 수 있게 잘 굳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층 먹매김을 하면 그 철근들이 콘크리트 압에 의해서 철근이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옹벽 위치에 철근이 안 들어가고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매김을 꼭 확인해서 철근이 만약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피복이 안 나오는 것들은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기초에 묻히는 배관들 있잖아요. 하수 배관들 있죠. 그리고 오수 배관, 똥관 있죠. 똥관, 똥오줌 배관하고 그리고 하수 배관은 꼭 VG1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VN SDR 17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약간 두껍습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 안 하시면 이렇게 얇은 VG2로 합니다. VG2는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아도 부서집니다. 근데 대부분 설계할 때부터 다 이렇게 얇은 VG2로 설계합니다. 건축주님이 얘기 안 하시면 무조건 VG2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오래되면 이게 물러지고 부서지고 해서 연결 부분에서 하수나 오수가 셉니다. 그래서 냄새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내부 실내로 유입이 돼서 젖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음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VG1으로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SDR 1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상가주택이나 상가 이런 데서 이걸로 시공하는 거하고 이걸로 시공하는 거 시공사들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요거 그냥 단가로는 많이 차이 나는데 건물 전체 다 해봤자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면 상가주택은 5, 60만 원이면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그냥 이 단가로 따지니까 비싸다고 하는 거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30%에서 4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막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크게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VG1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해야지만 소음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변형도 없고 파손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밟아도 발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VG1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타설 후에 먹매김을 하고 감리건축사님한테 1층 기둥 철근 및 옹벽 철근, 벽체 철근 검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시면서 창호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보강근, 코너 보강근, 유바, 캡, 그리고 창호 주위 보강, 개구부 보강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감리건축사님하고 현장소장님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층 옹벽에 전기, 통신, 소방 그런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박스 위치하고 그리고 콘센트 위치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수도 계량기 위치를 꼭 확인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벽체에 매입되는 급수관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놓치시게 되면 나중에 골조 끝난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할석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에도 균열이 발생이 되고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이상 없는지, 이상이 있으면 건축주님한테 얘기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타설이 끝나면 이제 기초 거푸집을 해체하는데 이 부분에 그냥 대매우게 되게 되면 젖어서 1층으로 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1층 근생에 물바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외벽면에
지금 배경화면처럼 외부 방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마스 방수나 아스팔트 방수를 해주신 다음에 PE 필름으로 한번 붙여서 습기가 젖어 들어가지 않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흙으로 되메어 버리는 현장 소양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보수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초 부분 벽면 방수를 하고 PE 필름으로 방수 필름으로 부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건축주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현장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 소장님하고 감리건축사님한테 1층 층고 높이를 꼭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옹벽 철근을 세운 다음에 피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하고 공기하고 닿으면 부식이 발생이 되겠죠. 공기에는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하고 철근이 부딪히면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부식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하고 공기하고 접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셜이라고 하는 피복을 확보하는 그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 자재들을 꼭 설치해서 피복을 확보를 해달라, 이거를 꼭 확인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많이 어렵죠? 여기까지 몇 가지 안 되지만 이거를 다 메모하셔서 타설하기 전에, 철근 배근하기 전에 건축사님한테, 현장 소장님한테 메모지를 주시고 이거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기초 1층 바닥 타설하기 전에 엉망이실 거예요. 대충 하려고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막 하실 거예요. 이때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확실하게 뜯고 다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이때 아주 호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시공사 현장 소장님이 겁을 먹고 조심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꼭 메모한 것들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것들을 다 메모해서 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3주차 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너무 힘들다고들 하셔서 짧게 끊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호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일단은 뭐 제가 끝까지는 가긴 하는데 호응이 없으면 다음 영상까지 너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하고 댓글,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교육 영상이 되겠죠. 그래야지 건축주님들도 돈을 버시는 거예요. 예.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건물 건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